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TV 라디오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 당분간 프로듀서인 저 김용민이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재판이 있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한 결심 공판이었는데요.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권력 앞에 굴종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자, 오늘의 현안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자, 광고 듣고 잠시 후에 통합진보당 홍성교 대변인, 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이 의원이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아로 모임이 노린 국가기관시설이 마비될 경우에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데 피고인들은 이런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도전했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하자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과 변호인단 그리고 방청석이 술렁거렸고요. 이 의원 등 피고인들과 방청석의 가족이 서로 괜찮다는 의미로 손을 흔들다 경위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으며 이석기 의원의 누나가 구형 직후 눈물을 흘렸고 여성 방청객이 핸드폰으로 오늘 공판을 녹음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최후 진술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재판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최후 진술에서도 내란 음모는 없었고 아로의 실체 역시 다시 한번 허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은 오후 7시 30분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고 공판 날짜는 결심 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재판이 끝날 때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징역 20년 구형. 뭐 아직까지는 검찰의 일방적인 구형이긴 하지만 참 많은 분들 놀라게 했습니다. 내란 음모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을 진행으로 해서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나흘씩 그동안 44차례가 열렸는데요. 자,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홍 대변인님?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참 안녕하느냐는 인사가 참 민망한 하루죠. 글쎄 말입니다. 예. 오늘 구형 정말 통합진보당을 뭐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리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놀랐던 구형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이제 만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예. 연속해서 아마 충격의 연속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모두가 다 몇 년 살아오신 것처럼 내란 음모 조작 사건부터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서 이제 20년 구형까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예. 자, 이 검찰이 오늘 그 RO와 RO라는 말이 통합진보당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었죠. 그럼요. 예, 검찰에서 만든 말이죠. 예, 처음 들어봤다고. 예. 결국 이제 국정원하고 검찰이 만들어낸 말이 바로 RO인데, 예. RO와 북한의 연계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RO가 더더욱 위험하다고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자, 검찰, 뭐 이게 RO와 북한의 연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황당한 얘기죠. 예. 사실은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추종했던 조직이라고 그렇게 모든 언론을 다 동원해서 십자포화를 퍼붓더니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주장마저도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예.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궤변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예. 근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전형적인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에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연못에 던져서 예. 가라앉아도 마녀고 떠올라도 마녀다. 국가 연계성이 드러나도 문제지만 안 드러났으니까 더 위험하다. 예. 참 우리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 네.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없애고자 남침을 통해 6.25 전쟁으로 엄청난 희생을 불러온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시도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검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석기 의원이 대한민국을 없애고자 남침을 통해 6.25 전쟁으로 엄청난 희생을 불러온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시도했다고 인정을 했나요?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혹시 그러면은 이제, 네. 검찰이 입증한 게 있습니까? 입증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과정을 보면서는 예. 이런 주장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검찰 조직과 국정원 조직의 수사라는 게 있느냐 예. 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지난 8월 28일 사건을 터뜨릴 때부터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거죠. 예. 근데 오히려 최근까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저희들은 이건 억지 주장을 넘어서 예. 100% 날조된 거짓말인데 예. 이거를 법정에서까지 태연히 주장하고 있다. 예. 사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엄청 많이 갖다 붙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언제부터 우리나라 검찰이 이른바 궁예 관심법을 수사기법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보당의 강령 규약을 탈탈 털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예.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런 수사기법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무리한 구형을 했다. 이게 오늘 통합진보당의 입장인데요. 김수남 수원지검장이죠, 이분이? 예, 맞습니다. 예.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주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이분이 보니까 과거에 미네르바 수사도 있었고, 예. MBC 노조를 상대로 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도 했었던 예. 전력도 있고요. 또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을 본격화하면서 수사 발표를 본인이 직접 해서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 김수남 검사장의 작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사실 이제 많이 좀 참담하고 착잡한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여전히 검찰이라든지 재판부 사법체계에 대한 일정한 신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최근에 박근혜 정권 1년을 보면서
이번 구형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체가 예. 철저하게 검찰을 충성하는 조직으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최동욱 총장 쫓겨나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예.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지고 예. 국정원과 청와대가 심지어 초등학생 가족관계 기록부를 훔쳐보면서까지 몰아냈죠. 그래서 예. 원리 원칙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사람은 다 쫓겨내고 예.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승진시키고 네. 이러면서 이제 그 형성해왔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번에 그 법조 출입하는 기자 한 명,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분 이야기는 이번에 20년 구형은, 정말, 상식밖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이 20년 구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판장으로부터 단 1년형 선고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20년형을 이렇게 구형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법조 기자시면은 법조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쓰는 수밖에 안 나오는데요. 예.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예. 사실 검찰과 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장난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이 질문에 따르면 검찰 구형이 과연 장난인가? 예. 그것도 이렇게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시끄러운 일들을 퍼뜨리고 나서 네. 단 1년이라도 내려달라고 20년을 구형한다? 네. 오히려 마지막 남아있던 사법체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예. 깡그리 뭉개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최근에 그 정당 해산 청구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의 공보 담당 이재화 변호사가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거는 결국 청와대를 향해서 황교안 장관이 각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자, 20년 구형 또 황교안 장관의 헌재 출석 무엇인가 정부가 평정심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저는 이제 정부의 평정심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예. 거꾸로 좀 되짚어보게 되는데요. 예. 시당초 박근혜 정권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이라는 게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비판 세력은 하나도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번에 그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본질인데요. 거기다 이제 좀 본원적인 어떤 그 흠이 있죠. 예. 국정원의 부정선거 시도가 있었고 이걸 이제 은폐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 가장 좌불안석,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와 박근혜 정권과 연관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판적인 목소리라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누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대응인데요. 예. 결국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응을 이런 정부의 그 독재로 회귀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느냐. 예. 저는 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시 반쯤 끝날 것 같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또한 이 주목이 됩니다. 변호인석에 이정희 대표가 보이던데 이 대표께서 직접 변론을 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네. 대표 변호인은 아니시기 때문에 아. 직접 변론을 하진 않으시고요. 예. 진보당의 이제 대표 자격 또 변호인 자격으로 방청을 하신 것이고요. 예. 변호인단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숱하게 많이 말씀드렸던 예. 실제로 국정원과 검찰에서 주장한 내란 음모는 어느 것 하나 확인되거나 입증된 것이 없다. 예. 유일한 증언은 매수 공작에 의한 프락치의 증언뿐이다. 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내란 음모겠느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혐의고 모두가 다 무죄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도 말씀을 하실 예정이고 하고 계십니다. 네, 변호인이요? 예, 예, 김칠준 변호사가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석기 의원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하지요. 한 1시간 정도 할 것 같다는 그런 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술 내용을 좀 홍성규 대변인께서 확보하신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예. 아마 1시간은 좀 너무 기실 것 같고 예.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짧게 하실 텐데 예. 지난번에 모두 진술 기억나시겠는데 굉장히 담담하게 네. 본인께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 아마 그때 이제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들 말에 오르내렸던 게 예. 20대 초심을 잃지 않겠다. 예.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최후 진술에서도 네. 쭉 이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이 사실 모두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뭐 북과 연계되었다는 등, 뭐 아로의 총책이라는 등 이런 것들도 예.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다. 예. 애초부터 소설이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결론이다. 예. 가장 중요한 5월 12일 모임도 내란 선동, 전쟁 선동이 아니라 예. 군사적 긴장이 당시에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예.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는 자리였다. 예. 이런 말씀하실 거고요. 예. 아마 자주민주 통일 주장하는 것 때문에 검찰에서는 북한의 주장 아니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정확하게 이야말로 유신 시절의 공안 검찰 논리고 네.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자주민주 통일이야말로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이런 말씀하실 거고 이번 사건은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네. 진보당을 겨냥한 것인데 이는 당시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예.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인데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이란 몰라도 지금은 어림도 없다. 예.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 해주실 겁니다. 예. 44차례 공판에서 지금 국정원하고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라면서 주장한 그 근거가 두 가지였죠. 하나가 이제 이른바 증인의 그 증언과 그리고 녹취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녹취록이 뭐 수차례 조작됐다.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44차례 공판에서 검찰 측이 말 바꾼 사례 얼마나 드러났나요, 지금? 일단 뭐 녹취록만 보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450곳, 단어로는 841개 단어, 예. 1113자를 왜곡 조작한 것으로 일단은 밝혀졌는데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애초부터 국정원과 검찰은 한 몸이었고, 예.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은 내란 음모라는 거였죠. 예.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8월 28일에 터뜨리자마자 예. 국정원과 검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 재판 과정에서 입증을 100% 자신한다고 큰소리 쳤었거든요. 예. 결국 지난 말씀하신 44차례 공판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그 큰소리 친 것 자체가 모두가 다 사실은 거짓말로 밝혀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음모 이것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재판 도중에 예. 부랴부랴 이것저것 국가보안법 추가 기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예. 네. 그렇군요. 자, 판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20년형을 이렇게 구형을 했으니 1년형이라도 내리지 않겠는가? 이 검찰에서 지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은 글쎄요. 이게 오늘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서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권력 앞에 네. 법과 국민을 지켜야 될 검찰이 사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한 거죠. 예. 그러나 저희들은 마지막 그 상식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의 선고가 남았는데요. 예. 최소한 법에 따른 이성과 상식을 지키는 그런 선고를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마음들, 특히나 이제 10만 명의 탄원서를 저희가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예. 수원지법이 생긴 이래 최초였대요. 예. 그래서 10만 명의 탄원서를 받아든 것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재판부가 모른 채 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논평 발표하셨던데요. 홍성규 대변인께서 예, 맞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는 말씀이 있던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봐오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근거 없는 날조 모략극입니다. 예. 사실은 진보당에 연관돼 있어서 내란 음모다, 정당에 대한 심판 청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역사적 순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란히 피었던 민주주의의 꽃을 짓밟고 1970년대 끔찍했던 유신 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인가의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설명절 지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날이었는데요. 우리 천주교회 신도 그 수도회에서 수녀 수사님들께서 다시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국미사를 하셨어요. 예. 사실은 겨우내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과거로는 안 돌아갈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진보당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저항의 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 꼭 지켜주십사. 같이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성규 대변인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었습니다.
가 258표, 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서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도둑놈들아! 종북 세력만은 이 기회에 반드시 척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신종 메카시즘의 빌미로 삼아서 야당을 음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건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 쓴 소문과 추측입니다. 이번 사건이 불법 대선 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조작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선거까지 동원해 기어코 청와대를 차지하더니 이제 영구집권으로 가는 길을 닫겠다고 가장 눈엣가시 같은 진보당을 뿌리 뽑고자 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의도임을 모르는 국민도 없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뉴스피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소송 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오늘 그 20년 구형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검찰이 유죄 입증을 못했을 때 종종 뻥튀기 구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판부에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군요. 20년형 구형했으니까 1년형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압박이군요. 검찰이 좀 오히려 높은 구형을 하면 검찰이 확신한 것처럼 보여서 재판부가 유죄 쪽으로 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종 그러는데 저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로의 실체도 검찰이 못 밝혔고 북한과의 연계도 못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아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못 밝혔고 그 다음에 회합에 모였던 당사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말하자면 내란의 의사의 합치도 있었는지도 못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20년 구형한 거는 일종의 이거 뻥튀기 구형, 이제 벙커라고 저는 봐요. 벙커. 전에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이 이 뉴스피드하고 인터뷰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황교안 장관이 직접 정당 해산 청구 때 나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장 발표하는 걸 보고 각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이번 20년 구형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검찰 어쨌든 우리 검찰 조직이 좀 알아서 기는 분위기여서 그래서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나 이런 어떤 액션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좀 재판부가 영향을 좀 받을까요? 저는 이 재판부는 그런 부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을 거로 보고요. 이미 재판부는 심정이 형성돼 있을 거로 봅니다. 오늘 45회 차인데 저는 재판부가 그동안 나왔던 그 진술과 기록들 보고 내란 업무하고 내란 선동 부분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무죄로 판결이 나면은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우선 전부 무죄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된 게 이제 내란 업무하고 내란 선동 부분이 이제 무죄 날 거고 아마 그것에 대비해서 검찰이 이적 표현 소지죄라든지 그 다음에 찬양 고무
뭐 이런 부분들을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 뭐 대법원 판례 추세대로 하면 그 부분은 일부는 유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부 무죄가 나오면 결국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공작 내지는 조작이라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이 이제 맞는 것이 확인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권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보안법 위반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또 물타기 하겠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내란 음모 이 어마어마한 혐의가 무죄로 난다면은 그거는 검찰에서 일부 승소를 하더라도 그거는 이게도 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애초에 기소된 걸 보면 녹취록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국정원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문 생산하는 말하자면 수사 보고밖에 없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뭐 다 엉터리랑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물타기 위해서 기획한 작품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건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자,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 정당 해산 심판 이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판에 지금 통합진보당 소송 대리인단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 구형 또 앞으로 있을 판결 영향이 아무래도 있겠죠? 있을 거고요. 우선 당장 뭐 내란 음모나 내란 선동 부분이 무죄 나면 위헌 정당 해산 부분에 실질적으로는 그 정부 쪽에서는 힘이 많이 빠질 거고요. 사실은 그 정당 해산 사건에 내란 음모 사건 자체가 차지는 비중이 뭐 절반 이상이 되니까 한 70-80% 되니까 이미 그 부분에서는 그 김이 빠질 거고요. 만약에 유죄가 난다면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유죄가 나더라도 그것은 지금 통합진보당 전체의 활동이 아니어서 그 중에 일부 구성원 당원들의 그 위법 행위니까 그 부분을 통합진보당의 전체 활동으로 볼 것인지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는데 뭐 검찰 스스로도 그것이 RO가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단체로 그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죄되더라도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죄가 돼버리면 사실상 뭐 게임 끝이죠. 이적 표현물 소지만으로 정당이 해산되기란 쉽지 않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예컨대 뭐 국정원 그 댓글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에서 그 국정원 직원을 두둔했고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을 두둔을 했다면 새누리당이 그런 논리라면 다 해산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오늘도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소송 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스피드 오늘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결심 공판 관련한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뉴스피드 매일 저녁 6시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